9일 동안이나 단식하셨잖아요. 9박 10일 동안 그 예. 단식은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식할 때 아이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뭐 나 60 그렇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뭐 예, 60초 뭐 특히 이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들은 이제 국민 뜻을 이제 받들어서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그 울분과 분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우리 나름 도리를 다해서 했지만은 그 다음 들어선 그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권인데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정권의 정통성을 늘 자랑하면서 하는 짓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보복으로 날이 새는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 두 사람 그리고 1,000명이 넘는 그 공직자들 그리고 뭐 묻지마식 저인망 수사 방식을 통해서 5명의 공직자가 목숨을 잃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야 우리가 많은 해안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그런 민주주의는 이런 게 아닌데 네. 되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게 이제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 사건의 제보가 그때 들어옵니다. 예. 물론 시작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우리 진영에서 그때 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자 하는데 맨날 그 댓글 달고 나쁜 소리 하는 게 저 국민의힘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죠. 저는 보수 진영이 저런 짓을 한다. 그래서 고발 조치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제보자가 온 겁니다. 저희 지역 사무실에. 예. 그게 이제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하던 그 친구인데 제일 상층부에 있다가 제일 하층부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에 불만을 가진 사람인데 저 지역 사무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제보를 들어왔어요. 그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건데 하여튼 저는 이제 제대로 걸렸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자신의 친정집인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도 그렇게 해서 됐고 후보가 된 이후에 본선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도둑질을 한 댓글 조작으로서 정권까지 먹었다 이거죠. 그건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 세력들을 갖다 발본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정말 막 야, 진짜. 독한 소리 예. 특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했지만은 예. 안 돼. 끔찍도 안 했죠.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8%밖에 안 됐으니까. 8%. 지금은 그래도 20%로 되지 않습니까? 처참한 수준에서 그래서 자꾸 그 드루킹 특검에서 배워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그때 상황. 이제 아무리 뭐 원내대책회의다 당 최고회의다 뭐 아무리 쉽게 말하면 지저대도 국민들이나 언론이 기사도 잘 안 쓰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그때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뭐 인권운동가 노동운동가 환경운동가 뭐 민주화운동가 뭐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국회 로텐드 홀이라든지 대표실에서 앉아서 하면은 한 달 내도 이 친구들 눈도 깜짝 안 할 거예요. 왜? 야심한 밤에는 뭘 처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국회 이제 예. 계단에서 노숙 단식이란 걸 헌정 역사상 처음 시작한 겁니다. 처음이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예. 낮에는 밀짚 모자, 뭐 겨울 돗바 입고, 뭐 밤에는 이제 비누로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누워 자다가 3일째 되니까 막 비가 와서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천막이라도 간이 천막이라도 하나 치준 거예요. 그때 9박 10일간의 그 단식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그 자료 화면을 보면은 사람 몰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네, 하루하루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민주당 청와대 저 친구 저대로 놔두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네네. 전국이 엉망이 된다. 그래서 그걸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은 자신들이 관철해내고자 하는 그 목적 그러니까 이슈가 있다면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요구하고 주장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을 설득 내지는 우리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 계획신당 대표가 그때는
친구가 제가 기억으로도 유튜브 활동을 했는데 아, 그걸 가지고 저 단식하는데 매일 왔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 생경한 현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아.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겁니다. 어. 근데 뭐 우리 국민의힘 지금 이제 후배들에게 상당히 좀 지도부에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는 행위라서 저는 이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습니다. 아, 어떤 뭐 단식도 감행해야 한다라는 뭐 조언을. 이런 얘기를 절대 그건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건 하면은 예. 정말 이게 삭발이든 단식이든 예. 자기 몸의 일부분을 훼손시키고 그렇죠. 또 희생시키면서까지 예. 저항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결심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의 1, 2차 단식이 있어요. 1차 단식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회 계단 앞에서의 풍찬 노숙 단식이었거든요. 이거는 국회 헌정사의 전대미문에 이랬습니다. 이게 2018년 5월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루킹 이 댓글 조작을 끌어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그때도 다수당은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그 당시 아마 추미애 대표일 겁니다. 이게 덥성무입니다. 예. 그래서 드루킹을 이거를 이제 만천하에 뚜껑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2019년 11월 달에 또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십니다. 그때는 며칠간이었죠, 의원님? 그때는 6일 냈나요? 6일이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단식 그러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무슨 병원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뭔가 섭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또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이때는 계단 앞에서 풍찬 노숙 단식이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두 차례나 이렇게 해를 받고 산다는 게 놀라운데 실제 이 기폭제가 됐어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의 단식은 YS하고 비교가 됩니다. 예. YS가 23일간 맞습니다. 사실은 그 기록이 맞아요. 지금 뭐 진짜. 이재명 대표 때 뭐 25일 어쩌고 하는데 예. 사실 YS의 단식은 아. 뭐 나중에 그걸 이제 폄훼를 시도하려고 뭔가 섭식을 했던 거 아니냐, 섭취가 했던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그걸 떠나서 그걸 통해서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어요. 분기점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한 획을 그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이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단식이 아니라 이제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로 갔지만 24시간 필리버스터도 대단합니다. 그럼요. 대단한데 예. 대단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결을 달리하는 우재준 의원도 오늘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실제로 상당히 좀 비판에 서 있던 김건식 당협위원장 전 당협위원장인가요? 일단 또 송파병 현 당협위원장입니다.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24시간 이것도 헌정사에 남을 일인데 네. 그만큼 지금 김 의원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또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 젊게 보시지만은 예. 또 중진이시고 원로시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저는 전통이 돼서 국민의힘이 이걸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 모멘텀이라는 것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24시간에 대표가 이렇게 했으면 다른 누군가가 계속 이어가야 돼요. 릴레이로. 그러면서 단식이 됐든 또는 뭐 삭발이 됐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걸 통해서 아무도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거든. 이 진정성을 알리는 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때 심지어는 2018년 5월 달에 풍찬 노숙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할 때는 실제 한 이 몰지각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아, 맞아요. 구타를 해요. 그럼요. 그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폭력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 나는 단식을 계속하겠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폭행도 당했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헌정사의 길이 남을 그걸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또 변화가 돼서 국민의힘으로 옮겨갔고 미래통합당으로 갔고 지금의 그래도 맞습니다. 제1야당으로 맞습니다.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폭제 분기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국민의힘의 다른 구성원들이 네. 이어가느냐 예. 이게 핵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성태 대표님 단식의 원조, 단식 선배, 뿌뿌뿌뿌 정치 몸싸움의 베테랑.
강경투쟁에 살아있는 교과서 김성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요. 잘하시네.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저도 네.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진정성과 몸부림이 있어요. 그래야 프로페셔널하게 상대도 저런 분의 그 멘트나 저런 분들 방송 자체를 갖다 존중하고 몰두하는 거죠. 원, 투, 뿌뿌뿌뿌. 와우, 아니 오늘 우리 김성태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저희 지금 동접자가요 13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저희 굉장히 최고 수준이거든요. 김성태 대표의 단식 투쟁에서 배워라, 드루킹 특검에서 배워라. 우리 국민의힘에게 주는 메시지를 오늘 김성태 대표에게 듣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근데 한가인 기정님께서요, 저희 늘 자주 찾아주시는 저희 애청자 분이신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당은 우리 삭발에 단식에 노숙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하고 계세요. 전적으로 그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세요. 이 야당은요. 예. 뭐 그러니까 집권당 같은 경우는 가령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정 협의회라는 걸 가져갈 수 있어요. 당정 체제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부의 기능을 갖다 일정 부분 정당이 한 축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 그러니까 집행이라든지 정책 비전 능력을 가지고 지역의 유권자들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야당은 그런 거 없잖아요. 야당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러니까 국민적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야당은 야당짓 못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입법 권력마저도 여대 야수이지 않습니까? 이 거대 입법 권력 여대 야수 전국에서 이재명 정권을 갖다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응하고 또 집권 세력 민주당이 국회에서 입법 복주를 하고 남발하면서 그런 전행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야당이 지금 절대 의석이 부족해요. 그럼 여론입니다, 여론. 이번 같은 경우도 통일교 특검을 갖다 민주당이 왜 이걸 수용했겠습니까? 예. 첫 번째가 국민 흐름, 여론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발표대로 국민들의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는 여론이 60%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7%나 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대로 보수 진영은 맞아요. 62%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민주당과 또 지금 이제 청와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청와대에서 이거 수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똥바가지 다 뒤집어 쓰겠구나.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특히 임종석 의원은 흔히 말하는 친명 7인회 중에 한 멤버죠. 더군다나 뭐 초대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장관을 한 전재수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다 연루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 통일교 특검 수용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대로 이 정부 그대로 가면 6.3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이 악화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당도 이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얻으려면은 국민 여론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도 정치적으로는 집권 세력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절대 정치적으로 예우해 주지 않습니다. 제1야당 107석의 의미를 갖다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단 국민의힘이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적 신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제1야당이다. 이러면요. 지들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협상을 통해서 타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듯이 저는 이번에 이제 어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그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것은 필리버스터 지금 이제 그 종주국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24시간 이 기록 한 차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번 또 국민의힘 박수빈 의원이 17시간 몇 분 했죠. 이 24시간을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의지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당 대표가 직접 최전선에 서서 밤을 새우며 투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내 그러니까 결속력도 높이고 또 강한 야당으로서의 강한 야당의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입지를 다지는 그런 쉽게 말하면 본인의 네. 고통이었어요. 이게 예. 힘들죠. 예. 그래서 소매는 뭐 중간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 그럼 24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예? 서 있어요. 계속 말하니까 하루 만에 초췌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명분을 축적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했다. 다 했다. 우리가 이제 이 지금 통일부 특검을 간철시키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갖다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이라는 수단은 다 동원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 대통령의 이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정치적 토대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 번째가 이제 법리적 대응으로서 이제 판사 출신으로서 이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 법안의 유연성과 또 사법부 독립 침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는 점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그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 배 소장님 말씀처럼 예. 이 투쟁의 동력을 갖다가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절함이거든요. 장동익 대표도 이게 뭐 한 서너 시간 뭐 이래 하고 막 끝냈다면 저 친구 저 뭐하러 해 뭐 이런 건데 24시간이면 이거는 하루를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이걸 갖다가 그렇죠. 끝을 냈잖아요. 예. 그런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기운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인데 지금 예. 사실 제가 챗 GPT 분석을 했어요. 우리 시간에 이제 입국 열차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김성태의 단식, 김대중의 단식이 각각 다른 시대의 저항 방식이었다면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김 의원님의 김성태 의원의 단식이 이렇게 챗 GPT에서도 분석의 대상이에요. 오, 그럼요. 장동혁의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가능한 마지막 절차적 저항에 가깝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예. 맞아요. 이렇게 끝이 나서는 안 된다. 예. 중요한 거는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통일교 특검이 있죠. 통일교 특검도 지금 일단은 수용 의사만 민주당에서 피력을 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을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속도를 내야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뭉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이 뭉쳐야 돼요. 이런 이슈가 있으면 당 내부가 갈라질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대장동 관련된 부분, 예. 항소권을 포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김현지 특검. 이건 정말 동감을 하실 거예요. 아니 김희어지엇이 뭐라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걸 뭉치게 이렇게 되면 하나가 돼요. 당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왜? 김성태 의원께서 그때 드루킹 이 단식을 했을 때 2018년 5월이 사실은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당이 하나가 됩니다. 당이 뭉칩니다. 소수정당이 사실상 소수정당이 돼버렸죠. 그런데 지금 이 뭉치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릴레이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식 그리고 삭발로 저는 빨리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런 지혜거든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아니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소환할 일입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 또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예. 또 새누리당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당에서는 빨리 이렇게 당의 자산이에요. 김성태 의원님이나 이렇게 모셔서 예. 자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이런 주문들을 하실 거 여러 가지 당에 대해서 장동익 대표 조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받아들여서 바로 이어가야 된다. 이게 끊겨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놓져야 된다고 이게 이어지게 되면 이게 당 지지율하고도 연결돼요. 예. 그러면서 왜냐 그동안에 대응 자체가 미적지근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 봐라. 니들이 좀 강단 있게 대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지층들은. 그러면 당원들도 뭉칠 수 있고 당 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뭉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PK, TK, 충청권, 그다음에 강원, 수도권까지 이렇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 당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침 이준석 대표도
드루킹 특검 때처럼 단식과 그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이준석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고견을 주신다면 지금의 어떤 국면을 파헤칠 수 있을 만한 해안을 드루킹 특검 때를 찾아서 그 이상의 투쟁은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통일부 특검을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계획신당의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제 보수 진영 당이 두 당이 이렇게 이제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해서 결국 이게 수용되어졌는데 그럼 그 다음 카드가 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당 지금 차원에서의 결기입니다. 결기인데 이 결기라는 것은 제가 뭐 단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뭐 아침 뭐 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뭐 배지 뭐 107석을 다 걸고라도 예. 이번에는 승부를 봐야 된다. 승부를 봐야 된다. 그게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예. 이 내란 전단 재판부 통일교 맞습니다. 특검법은 이 세 가지만 먹어도 예. 제대로 다른 건 이제 벌릴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묶어 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각인하면서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 또 그걸 뒷받침해 주는 민주당 집권 세력 여기에 우리가 국회 내에서 우리가 투쟁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 그동안 제대로 싸우지 못한 부분 석고대죄하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솔직히 배지 걸고 네. 한번 붙어야죠. 배지 걸고 그러면은 싸워보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어제 마침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예. 필리버스터 했고 예. 여기서 이제 동력을 만들어내면은 국민 여론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어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의미 없는 그런 발언만 이어간다. 그러니까 민생보다는 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한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막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제가 본회의장이 이 풍경을 이리 보더라도 네. 그 장 대표가 상당히 고군분투하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 의석 상당수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걸 탓해서도 안 돼요. 아까 배소님 말씀대로 예. 저도 단식할 때 같은 경우는 예, 친박 비박 그래가지고 뭐 그 예. 논쟁이 엄청 세면서 맞아요. 예? 그러셨었죠. 네 때문에 탄핵됐고 그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그 갈등이 엄청날 때입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결국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8%의 지지대가 12%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만둘 때는 한 22%대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렇듯이 지금 이제 아까 진짜 물 들어올 때 놓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걸 니들이 해라. 예. 그러면은 계획신다고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단식 그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것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이럴 때 중요한 게 전략적인 거. 그다음에 정교한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거대 여당과의 이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정부가 있고 여당은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 결의가 중요합니다. 왜? 단단히 뭉쳐져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의 저는 보가 필요하다. 삼보 전략이 삼보 투쟁이 필요하다. 뭐 우리가 뭐 삼보 뭐 그 일본 뭐 삼보 뭐 이런 삼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저는 정보 이 대장동 그다음에 통일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정보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교 관련된 것이 통일교 신자들이 제보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통일교 관계자가 제보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고 정보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대장동 관련돼서 아직도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됐던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들춰볼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천 대유든 또는 어떤 50억 클럽이 됐든 마지막으로 저는 거기서 나온 게 뭐냐, 이른바 특종이 나옵니다. 그거는 특보. 그래서 저는 삼보, 정보, 제보, 그다음에 빵, 특보를 통해서 그러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설마 하다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믿는 겁니다, 정말. 아니 예. 드루킹 이야기 나왔을 때도 처음엔 설마 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김경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미지가 나쁜 사람이 그렇죠.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야 이거 무슨 킹크랩, 야 뭐 바둑이,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정말 분노를 한 겁니다. 그게 이른바 이 정권이 교체당하는 길을 가는데도 저는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런 만큼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보와 제보와 특보를 따도 딱 그걸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꺼내 놓았을 때 그게 시청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미국의 경우에도 왜 워터게이트 그렇잖아요.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닉슨 대통령인데 워터게이트가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휘청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김성태 의원님의 이런 그 경험들을 또는 지금 또 그때보다는 더 초기 또 발동하셨을 거예요.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어떤 그림이 앞으로 예. 전개될 예.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김성태 의원도 계시고 또 누구누구 다 계세요. 그런 중진들을, 원로들을, 맞습니다. 형님들을, 선배들을 모셔다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듣는 자리, 그리고 당을 어떻게 꾸려가야 내년 지방선거에 희망이 있을지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실패해버리면 정당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년도 다시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정권을 찾아오려면은 흔히 말하는 대선 기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서 총선에서 국회 의석 이 총선 기반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권력마저도 지난 6.3 지방 대통령 선거에서 또 날아가 버렸죠. 내년도 6월 3일 지방 선거에 그 기반마저도 날아가 버리면 다음에 무슨 기반으로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쟤네들이 이제 내란 세력 척결, 내란몰이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 프레임으로 가지고 국민들 신뢰를 갖다 절대 국민의힘 쪽에 가지 않도록 네. 붙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기 위해서 그걸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은 보수 우파 진영을 결집시켜서 그나마 지금까지 대응했어요. 좋아요. 그때 지금은 그런 방식을 가지고 대응을 했지만 결론은 심판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도 무당청이라는 심판자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네. 우리가 중도 예연을 확장하는 그런 소구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소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싸워야 할 때 잘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싸우는 전략을 잘 만들어 가지고 싸워 가지고 상대를 진짜 힘들게 아프게 해버리면은 저기도 이제 상당히 전의가 상실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자중 질환이 생겨요. 예. 지금도 벌써 맹청 뭐 전쟁 뭐 그렇죠. 벌어졌다 그러지만 예. 저는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은 우리가 이제 분란 때문에 뭐 특히 장애인애들이 이제 지방선거도 압승할 거다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되려 민주당이 예. 이재명 또 청와대하고의 그런 갈등으로 집권 세력이 분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가 그냥 우리가 안주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그 기틀 안에서 그게 오느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익 대표 체제 내에서 당내 갈등 그리고 반목 불신이 있다면은 예. 그걸 치유하고 수습하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이 당의 건강한 모습 그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당이 자정 변화되는 그런 노력. 이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연초에 뭔가 장동익 대표 체제가 네. 국민들에게 선포를 해야죠. 맞습니다. 보여주고. 예. 지금 사실 장동혁 체제의 리더십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관련해서 토론도 많이 했었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필두로 진정성을 보인다면 네. 어떤 물줄기를 좀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김 의원님 말씀, 김성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중요한 것이 내부가 결속이 돼 있으면 외부가 흔들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의 경우를 보자고요. 2021년에 거기는 조국 사태로 흔들렸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높은데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사건이 터집니다. LH 사태. 이른바 집을 제대로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부에서 오히려 이 해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른바 비리의 온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LH 사태가 뻥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더군다나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두 사람 다 박원순, 오거돈.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걸 이준석, 그때 이른바 이준석, 그때는 나경원 말 그대로 다 똘똘 뭉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또 대선까지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수당이에요. 그런데도 정권을 놓쳤어. 왜? 상대방이 그렇게 내부 결속이 돼 있는 야당이 꽁꽁 똘똘 뭉쳐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자충수를 두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김 의원님 말씀이 당이 하나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길을 가는 것도 저는 뭐 말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내부 결속은 필요하다. 그 내부 결속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거는 장 대표에게 달려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그 그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누구는 감나라 배나라 주문을 하겠지만 그 하여튼 결과와 책임은 오롯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 왜? 지방선거라는 성적표가 있으니까. 근데 단단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른바 이재명 정부가 또 민주당이 흔들리면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가 뭉쳐져 있으면 그냥 희미하게 보였던 어슴푸레하게 보였던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이 이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왜? 박찬대는 인천시장 나가죠. 서울시장은 정원호가 또 나갈 뿜뿜하고 것 있죠. 같지. 이런 건 정청래 대표서는 완전 이렇게 빡칠 일이 없는 거예요. 난 뭐야? 그쵸. 난 꽂아놓은 보리짝이야? 갑자기 그렇게 됐죠. 난 무시해? 투명 인간이야? 예. 그러면 싸움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싸움판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누가 가져가느냐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김 의원님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이른바 이 손자병법에서도 이야기하는 우리가 단단하면 상대방을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는 손자병법의 최고의 관계 이관계죠. 그걸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정말 그 물줄기가 바뀌었을 딱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마침 이거 저희 원래 4번 질문에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PD님.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얘기들이 네. 많잖아요. 여기서도 누가 친청이냐, 누가 친명이냐, 누굴 지칭한 적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친청을 자임하면서 막말을 한다. 말로는 원팀이고 친명은 하나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뭐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뭐 이런 난리가 좀 난 바 있습니다. 누구는 정청래를 언급하고 각자 본인이 서 있는 위치를 어필하면서 계파 갈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오늘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배 소장님 말씀처럼 집권 세력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 권력 가지고 이제 이 당근을 이제 항상 먹여가지고 다독거리면서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예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집 민주당은 좀 쉽게 말하면 비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비대한 조직은 항상 쪼개지기 쉬워요. 예. 작은 조직은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결속력이 강해지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내부 갈등이나 또 내부 간의 그런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기 과정까지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어떤 그런 잘못을 듣고 또 치유해 나가는 그런 이제 결속력 이걸 갖다 이제 포용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당 대표는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찌감치 다음에 어떤 그런 권력 구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당은 야당인 시절에 잘 싸우기 위해서는 똘똘 뭉치게 결속력을 잘 관리하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부터 그 흐름이 민주당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뭐 지금 박주민 뭐 의원부터 해가지고 전현희 최고위원 뭐 박홍근 그리고 뭐 박주민 뭐 많잖아요. 한 10여 명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떠선 성동구청장 정원호에 있단 말이에요. 만일 정원호로 기정사실로 이제 결국은 이재명 뜻에 따라서 조직도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놔보십시오. 이게 금방 이제 당의 결속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어디 다 마찬가지. 인천도 그렇고 뭐 예. 어디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쉽게 보면 자기네들의 리스크를 갖다 극복하는 수단을 갖다 끊임없이 여기는 내란 세력 그리고 내란몰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특검 제2특검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뭐 김건희라든지 윤석열 뭐 전 대통령 이런 볼상사나운 모습들 이걸로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네. 국민들이 자신의 집권 세력들에게 좀 등을 돌리더라도 갈 곳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갈 곳이 없게 만든다고 해서 그 계략에 우리가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우리 진영을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차원이죠.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에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이 징후가 보이는 것이 이 세 가지 충돌이 보여요. 민주당에서는 또 대통령과 네. 왜냐하면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최고위원이에요. 이성윤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 네. 정말 센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참.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른바 친명계 지금 이른바 상대방 후보로 나온 경쟁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경쟁자들이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 내려가라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유동철 후보 같은 경우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예. 문정복 의원 바로 이제 친청이고 유동철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자와 정말 직격 한 빵을 뜬 그 상대방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 체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등에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동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정청래 난 그런 사람 모른다. 이 의미예요. 네.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대장동 변호사 이력 등을 강조하면서 민심, 통심, 당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 사실 이 의미는 민심, 통심, 당심이 이건태다. 통심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다음에 강덕구 의원은 정청래 대표 저격수잖아요.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당과 정의, 당과 정의 한 팀이 되는 것.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수렴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으로 되돌아와 보면 저는 현실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장동혁 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예요. 예. 근데 저는 윤한 갈등보다는 낫다고 봐요. 왜? 윤한 갈등 때는 중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중재 시도를 할수 한번 해야 있다. 될 것 같아요. 예. 중재 시도를 해서 예.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접 당사자들이 나서기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명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재자 그룹이 김성태 의원 앞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네. 전직 국회의장, 이 국민의힘 전신인 보수정당 출신의 전직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전직 대표,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야 된다. 지금 딱 두 분이 계시잖아요.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저는 여하튼 선거 때까지는 이걸 봉합해야 돼요. 봉합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발언에서 봉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봉합이 있고 난 이후에 통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재 그룹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그 중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게 싸움은 말기고 흥정은 붙이는 건데 국민의힘에 저는 중진 의원들이 꽤 많은데 그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웃집 불구경처럼 이렇게 언제까지 불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고. 그러면 불 다 타버리는데 네. 그 결과는 장동욱 당대표나 한동훈 네. 전 대표나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당장 6.3 지방선거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저는 최고조로 올라올 만큼 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이 갈등을 봉합하고 예. 이걸 이제 중재하는 그런 중재 그룹이 나서야 된다고 봐요. 네. 그걸 이제 당 내에서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또 어떤 그런 중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 역량을 보여주면 좋은데 예.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현역들 입장에서는 각자 이해관계가 또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뭐 자기가 또 강력단체장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해관계가 견제하는 있죠. 사람도 있고 네.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예. 당내 역학적인 관계 그 구조 상향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배 소장님 말씀처럼 당에 그러니까 원로 선배들 그런 자산들을 활용하는 길이죠.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강경투쟁에 살아있는 교과서 김성태 뿌뿌뿌뿌. 그래서 제가 앞장서려고 그럽니다. 오. 그래서 이제 예. 김무성 전 오. 당대표라든지 네. 정의화 국회의장 이런 분들 전부 다 예. 제가 소통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뭐 선배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내 이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뭐 좀 와. 오. 단독입니다. 오늘 단독입니다. 단독. 단독입니다. 자막 어떻게 달까요? 김성태 필두로 어떤 네. 그러면 어떤 뭐 모임의 가칭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그분들 이제 이 규합을 하시죠. 뜻을. 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벌써 한 두 분 정도는 공감하실 거예요. 의견을 좀 나눴는데 어. 다들 이대로 가면은 정말 앞으로 당이 엉망된다. 진짜 당 깨진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뭔가 적극적인 중재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주도 네, 중재 국민의힘- 그룹 본격화. 다시 김성태 대표 주도로 국민의힘 중진 중재 혹은 그룹. 중재 그룹 본격화. 나왔네. 그 그룹이 본격적으로 발족하실 때 저희 입법 제가 행사에 이제 나와서 한번 요 하시죠.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2.3 비상계엄이 발생되고 난 뒤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되기까지 11일이라는 기간이 흘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그때도 친박 비방 갈등으로 솔직히 그 탄핵의 거리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때 그 경험으로 양 진영에서 그 갈등의 당사자였던 우리가 뭉쳐서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갈등 이걸 어떻게든 물은 이미 억지러졌지만은 우리가 이걸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수습할 수 있는 길이 뭐겠냐. 그래서 그때 김무성 당대표, 네. 흔히 말하는 친박 진영의 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서울의 모처에서 뭐 연락을 제가 다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양측이 여기서 그 양측이 이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그 중재안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 지금 뭐 헌재 결정 이 방식보다는 그래도 뭐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만들면서 또 당은 당대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되는 그 길을 또 2017년처럼 걸어서 정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몽연을 다 가진다. 그거는 피하면서 뭐 그런 걸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좀 양 진영에 좀 전달하고 이걸 우리가 중재해 보자.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성공이 안 됐어요. 예. 그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그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쪽 진영 다 그 내용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네. 지금 우리가 집권 세력은 아니고 대통령 뭐 권력을 내주고 뭐 그런 자시고 할 건 그 기반은 없지만은 더 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당이 더 이상 갈등으로 가면은 만일 당이 뭐 쪼개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헌법 개정 그런 저지 의석마저도 날아가 버린다. 그렇죠. 백석이 무너져 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끔찍한 세상이 옵니다. 끔찍한 세상이. 자,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갈등을 지금쯤은 이제 치유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양 진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갈 때까지 가는 그 싸움으로 지금 놔두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중재 조정에 지금 시간이 왔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거 진짜 중요한 것이 저는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로 8년 전, 9년 전에 경험했던 그 탄핵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그때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두 번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대자비가 됐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알 겁니다. 저는 뭐 세미나에 가서도 굉장히 썬소리를 많이 하고 제가 썬소리를 많이 하니까 저는 안 불러요. 근데 저는 예. 왜 많이 그러냐면 하셨죠. 예,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장동혁 대표나 또는 한동훈 전 대표나 또는 다른 사람은 누군가는 생각의 차이나 노선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정의 고리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서로 꼴도 보기 싫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는 전혀 합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원수가 돼요. 그건 뭐 김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다음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서로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더 늦춰지면 뭐 내년 3월달, 4월달에 봉합하겠다. 그거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하려면 지금 해야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김 의원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건 진짜 엄청난 대단한 노력이신 그러네요. 거고 그걸 통해서 중재를 시도하는 것은 반드시 저는 1, 2월에 그것도 지금 이제 12월은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왜냐하면 명절 때까지 이게 봉합이 안 되면 명절 이후에는 각자 도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 4월로 가면 급속히 급물살을 지방선거 쪽으로 타게 되거든요. 저는 김 의원님의 이 김성태 의원님의 이런 노력이 1월 달에 꼭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배 소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이제 집권당 민주당도 당청 간의 그 갈등 구조가 있는 가운데 예. 쉽게 말하면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대통령의 또 좀 신복들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고 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당신 같은 사람도 대통령 되는데 내가 그냥 홀로 서기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이렇게 공천권을 행사하는 문제라든지 공간위를 구성한다든지 선대위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갈등 사항이 빚어질 게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권인 우리도 지방선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금 당 지도 체제에 뭐 이 선거 체제를 갖다가 불신하고 여기에 또 승복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열됩니다. 분열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당이 결속이 이루어져야 내년 지방선거 이 선거 체제를 갖다 적도 야무지게 꿀 수가 있어요. 대표님께서 중재그룹 발족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서시게 될 텐데 어떤 중재안, 어떤 보관이 있다? 가장 시급한 게 예. 지금 장동혁 당 대표와 한동훈 그렇죠. 전 대표 어떤 식으로 그 풀어가는 게 갈등 좋을까요? 구조입니다. 예. 그 갈등 구조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그 장동익 대표도 그건 잘못했고 그래서 자기는 1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이제 탄핵까지는 자기는 아니었다 이런 입장인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뭐 헌재 결정 다 이루어졌고 1월 달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뭐 한덕수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선고가 더 빨라져요. 그럼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구성된 마당이고 물론 국회에서는 입법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 차원 이전에 자신들이 그냥 대법원 법원 예규를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이 입법 회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조의대 체제 안에서는 법원 너들 그냥 자유롭게 법원의 독립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그렇죠. 그 이야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 겁니다. 이걸 요 타이밍 놓쳐버리면 배 소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2월 지나고 설 지나고 나면요 각자 도생으로 합니다.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당이 뭉칠 기회는 예, 더 예, 사라진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쉽게 지난 6월 조기 대선 때도 보십시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그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13 비상계엄의 오판이 있었지만은 네. 탄핵까지 있었고 헌재 파면 결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수치적으로는 당시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 두 개를 합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도 남는 수치가 나와요. 그렇듯이 우리 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하는데 그 전략적 판단의 가장 우선이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갈등 이걸 갖다가 이제 풀어줘야죠. 그 푸는 방법은 네. 뭐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보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그 보관이 마련이 되는 때에 저희가 또 대표님과 그렇게 하시죠. 예 모시고 아직 안 보내드릴 건데요. 왜 가실 준비를 하고 그러세요? 자, 원, 투, 뿌뿌뿌뿌. 야, 오늘 김성태 대표님께서 엄청난 단독거리를 주셔서 저희 정말 앞으로 입국열차의 역할이 톡톡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덕분에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254만 명. 예, 254만 분까지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이야기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저희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보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 근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 특검 통일교 특검을 괜히 받은 게 아닐 거고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산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받고 2차 특검 가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예. 민주당이 그냥 받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 이유가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예. 가장 첫 번째가 자신들의 지층의 강력한 요구와 여론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 60%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을 했거든요. 특히 민주당 그런 지층에서도 특검 찬성 여론이 67%로 월등하게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지층의 강력한 요구나 여론의 흐름도 있지만은 정치적 부담을 이걸 특검을 갖다 자신들이 수용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그런 오해를 갖다 살 수 있고 이것은 이제 향후 국정 운영과 또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역 없는 수사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 그러니까 특수본 합수본에다가 그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권 연루 의혹은 지금 대체로 김경수 전 해수부 장관이라든지 임종성 전 의원 이런 사람들 일부러 이제 제한되고 자신의 측근 뭐 흔히 말하는 뭐 그런 정진용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연루된 게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특검을 또 통해 가지고 대선 개입의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민주당 후보로서는 통일교의 정치적 거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권성동 전 원내대표 핵심 윤핵관이라는 친구가 이미 구속 수감돼 있고 이미 1심 재판을 갖다 이미 받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면은 이 정교 유착 의혹 전반을 갖다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기회로 역공으로 삼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유요. 세 번째가 내부 인사에 대한 그런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제적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이런 카드는 자기가 일찌감치 버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 버리는 카드. 저게 이제 민주당 방식이에요. 예, 버려버리고 버리는 카드. 그런 로비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임종석 전 의원이든지 아이 그럼 어떤 특검에서 뭐 죽으려면 죽어라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실익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민주당이 손해 볼 건 없다. 이제 자기네들이 요 며칠 상간에 쭉 나름 스크린을 한 것 같아. 예. 이쪽에는 앞으로 누굴 갖다 해도 걸 수가 있고 예. 뭐 이런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손익 계산 관점에서 자기네들이 결코 손해 보는 장사 아니다. 그런 최종적인 판단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국면 전환 그 주도권을 갖다 하는 거 확보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거 통일교 특검을 갖다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종합특검 제2특검이라는 걸 갖다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대려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2차 종합특검 형태로 이걸 판을 키워야만이 이게 앞으로 170일짜리 또 152명의 검사가 투입되면은 새 특검뿐만 아니라 더 뭐 인지된 사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웬만큼 지지율을 반등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걸린다든지, 그렇죠. 김건희 여사 뭐 목걸이가 나온다든지, 예. 샤넬 백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가감없이 우리는 지지율이 또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갖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제2특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산해내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통일교 특검은 자신들이 수용하는 그런 이유다. 왜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까? 그동안에 뭐 특히 대통령실 그 핵심 이 국정 운영 기술자들, 이 기술자들이 다 손익계산 때린 겁니다. 그래서 김병기 근데 원내대표가 여기서 저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예. 엄청난 걸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 의견 발표를 누가 합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요. 예. 그 이야기는 김성태 의원께서도 원내대표를 역임하셨지만 원내대표는 이게 또 대통령실이랑 바로 소통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제일 하는 라인.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받으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산이 끝난 겁니다. 저는 이게 무섭다고 봐요. 이게 놀랍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삼보, 제가 삼보 컴퓨터 아닙니다. 그런데 정보와 제보와 특보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드루킹 때도 그 제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드루킹이 나오고 킹크랩이 나오고 경인설이 나오고 이것들이 나오니까 바둑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예요? 우린 몰라요 그런 거. 처음에는 아니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우리가 그런 걸 뭐예요? 그런 거는 뭐 보수 정당이 그런 공작을 하겠죠. 그 국정원 댓글 알잖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근거가 나오니까 제보가 나오니까 꼼짝 마가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보, 제보, 특보가 돼야 된다. 안 되면은 대장동처럼 마찬가지예요. 또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스모킹건은 뭘까요? 통일교 특검의 스모킹건은 통일교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통일교 이게 스모킹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산 끝났을 거야. 그래서 이 계산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파헤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통일 관련된 게 뭐가 이제 행사 참석한 거, 네.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 누가 와서 책을 사준 거, 예. 그 다음에 합법적이든 어쨌든 간에 후원금
해준 거. 그다음에 천정궁 방문 여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또 전현직 의원들한테 천정궁 가봤어요 하면 이게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다음에 경배, 그다음에 당원 가입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오고 가겠어요. 오락가락 하겠어요. 국민의힘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미래통합당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고. 그런데 핵심은 저는 뭐냐. 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밝힐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이야기했어요. 어느 종교인지는 이야기 안 했지만 깐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이거 관련법 어떻게 돼? 민법에서 이거 위배되면 이 종교 조직 해산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했죠. 재산 몰수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만 3조 원이고 이 천정궁 내 금고에 280억 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학교 재단만 14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재수. 이게 밝힐 수 있을까? 계산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대통령과 관련된 걸 통일교회에서 보란 듯이 공개한다. 또는 추가적으로 녹취록 운운한다.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몇 마디 하고 난 이후에 입틀 막 들어갔어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재수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꼬리 자르기다. 아니 어떻게 카드. 모든 지금 민주당의 이 역대 통일교와 관련된 게 전재수 의원한테 다 몰려요. 저는 전재수 의원은 꼬리예요. 예. 몸통의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무서운 게 이게 전재수는 저 난도질을 당하는데 이른바 자주파라고 불리는 정동영, 이종석, 또 김현철 등급됐잖아요. 자주파는 보호하잖아요. 지금 자주파 수사 들어갔던 소리 들어보셨어요? 자주파는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김성태 의원께서나 또는 저는 제일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덥석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 계산이 끝난 거 아닐까? 저는 이게 계산이 끝나지 않은 일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3보입니다. 정보, 제보. 드루킹을 밝힌 건 제보예요. 맞습니다. 바둑이가 뭔지, 파주의 헤이리에서 그 짓거리를 했는지 여부를 그대로 오사카 총영사가 뭔지 다시잖아요. 그 이른바 이 노회찬하고도 김성태 의원하고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노회찬 의원의 이 이른바 경기고등학교 그 동기 아닙니까? 동창 아닙니까? 이 어디 외교관 이야기가 운운됐던 사람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제보나 정보가 들어와서 이게 특보가 안 되면 3보가 안 되면 이것도 오리무중 되는 거예요. 용두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특검이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뭐 어떤 수사 대상이나 또 여야가 제안하는 어떤 추천 방식의 차이점이 지금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이제 특히 이제 이 특검 하겠다고 민주당도 합의를 봤는데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도 민중기 특검도 분명히 이걸 은폐하고자 했던 그런 의혹이 이건 특검을 또 통해서 밝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특검이 안 된다 하면은 저는 간결하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됐든 간에 예. 특검을 일단은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특검 이게 구두로 이렇게 한다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특검 법이거든요. 법률을 통해 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또 상당히 지난해요, 시간이. 예. 그게 막 한 달, 두 달, 막 몇 달 또 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간 벌기용으로 또 했을 수도 있고, 뭐 손익 계산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조금 끌면서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이걸 갖다 야당의 요구를 좀 일정 부분 수용해 들어가면서 자기네들이 또 설계하고 그걸 또 집행하는 그런 계획 이런 게 다 저 사람들 수립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당이 집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싸울 때는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아쉬워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으로 이재명 정부나 그대 입법 권력 민당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는 이게 집중해서 상대를 갖다 상대 눈을 한 번도 이 눈초리를 갖다 떼지 않고 지켜보면서
공격을 해야만이 그게 집중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분산시키고 또 손발이 따로 놀고 머리 따로 손발 뭐 가슴 다 따로 돌아버리면요. 그건 사우나 만화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당 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당내 결속력을 강화해서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죠. 오늘 이야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 저희 지금 사실은 여야 간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놓고 그리고 수사 범위를 두고도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것이 특검 성공 여부가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라는 것이 단시 특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세아 맹커도 오세아 맹커 아니고 우리 박세아 맹커, 네, 박세아 맹커가 강조한 대로 얼마나 이게 특검이 누가 되느냐 이 네. 형식 그리고 내용상으로 네.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또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예. 이게 계속해서 질질 끄는 식이 되면은 이것도 선거가 중간에 있고 하다 보면은 거의 또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거 그리고 빨리 특검을 임명하는 거 이러려면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의 그 3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과도 힘을 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예. 그걸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만나라. 뭐 당내의 일과 관련해서도 만나야 되고 또 선거 연대를 위해서도 또 통일교 특검 연대를 위해서도 이준석 대표와 만나라. 저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쳐있을 거예요. 예. 기력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는 예. 25일까지는 푹 쉬시고 26일부터는 만나라. 만나야 일이 해결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국민의힘 화합을 위한 어떤 의견을 모아서 어떤 그룹을 가동시키겠다라는 말씀까지 이거 정말 너무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가칭으로 뭔가 이름 정하고 가시죠. 예. 예. 그 뭘로 뭐 할까요? 가칭은 뭐 중재 그룹이죠. 중재 그룹. 네. 입국 열차에서 발족식을 할 중재 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제는 해주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의 별칭이 김중재가 되는 거예요. 김중재. 뿌뿌뿌뿌.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해안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의 쇄신을 위해서 김성태 대표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도움 보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경투쟁에 살아있는 교과서 정치 몸싸움의 베테랑 우리 단식의 원조 김성태 대표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머리에 트리를 이고 있는 남자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뿌뿌뿌뿌. 웃으면서 봐